안녕하세요. 우쌤입니다. 오늘은 전자기학의 여러 파트 중에서도 구도체의 전개와 전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자기학의 여러 파트 중에서도 구도체와 관련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구도체 문제를 마주하게 되셨을 때 저는 가장 먼저 그 구도체의 유형을 조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첫 번째, 표면 전하 분포라고 해서 도체의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도체 내부 안쪽에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첫 번째 표면에만 있는 경우와 두 번째 내부에만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동심 구도체라고 해서 이렇게 세 번째 그림처럼 A, B, C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문제를 마주하셨을 때, 이 문제는 도체의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되어 있구나, 아니면 내부에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구나, 아니면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동심 구도체의 형태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전개와 전위를 구하는 공식들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표면 전하 분포의 형태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전개와 전위를 각각 어떻게 구하면 될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요. 전개와 전위를 구하는 기본적인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시든 아니면 이런 아예 폼을 암기를 하셨든 이런 형태, 표면 전하 분포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R,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거리가 반지름 A보다 클 경우에는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라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개의 공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건 여기 두 번째, 측정하고자 하는 그 거리, 전개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리가 반지름 A보다 작은 경우, 요 앞쪽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전개의 세기가 0이라는 점, 요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개도 알아봐야겠죠. 전개의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그 거리 R이 A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 구의 바깥쪽에서의 전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인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분의 Q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R이 A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가장 표면에서의 전위값이 그 내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 값이 그대로 내부에서도 측정이 된다는 거,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되겠죠. 내부 균일 전하 분포의 형태로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최적 전하 밀도가 항상 일정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 로우 V, 최적 전하 밀도죠. 최적 전하 밀도가 3분의 4파이 A 세제곱, 그러니까 이 전체 구의 부피가 되겠죠. 부피 분의 Q라는 전하량이 이 전체 최적의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여기서 R은 이 A보다 작은 값에서의 R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R 세제곱 분의 Q'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R이 A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 Q'이 A 세제곱 분의 R 세제곱 Q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 이 위의 식을 정리한 거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R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R이 A보다 작을 때 이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 R이 A보다 큰 경우에는 문제 없죠. A보다 큰 경우에는 점전하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고요. 이 전개가 4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 요렇게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2가 r이 a보다 작을 때는 이 전개의 세기가 요렇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 프라임, 요 q 프라임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1 곱하기 요 q 프라임 부분이 a세제곱분의 r세제곱 q 요렇게 표시가 되고요. 정리하면 요런 식이 됩니다. 자, 지금 r이 a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개의 세기가 이 반지름이 아니라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이 거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렇게 전개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점. 그래서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증가하는 비례함수의 형태를 보이고요. A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점. 2차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반비례로 줄어든다는 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형인 동심 구도체인데요. 이렇게 A, B, C의 형태로 반지름이 주어지고 안쪽 도체에 플러스 Q의 전하가 인가된 상태입니다. 전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과 다르지 않게 2는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은 B와 C 사이 그리고 0부터 A 사이 이 부분은 전개의 세기가 0이라는 점, 도체 내부에서는 전개의 세기가 0이다 라는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R에 따라서 측정하고자 하는 이 R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개의 세기가 그려진다. 자, 중요한 것은 전위인데요. 전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 R이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도체의 외부가 되겠죠. 이 외부에서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분의 q, 요렇게 전개의 세기가 반비례하는 형태로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주어지지만, 이 B와 C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B와 C 사이에서는 이 C값, 외부로부터 무한 원점으로부터 이 C점까지 해준 1의 크기가 그대로 이 B점까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요 점 주의해 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 R이 A와 B 사이일 때, 이 A와 B 사이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건데요. 자, 무한 원점으로부터 C점까지 해준 1에다가 더하기 이 B점부터 R,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R 지점까지 전개의 세기가 해준 1을, 이 두 값을 더해준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우리가 구했죠? 4파이 입실론 C분의 Q, 여기 C, 여기까지 해준 일이 C분의 Q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B점부터 R점까지 해준 1의 양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최종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R분의 1이니까 반비례하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여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R이 A보다 작은 경우, 요 안쪽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이 끝부분, 이 부분에서의 전위가 내부로 유지가 될 텐데, 이 값은 이 우리 앞쪽에 구한 것에 이 R에다가 A를 대입을 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Q 괄호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전위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기학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도 구도체의 전개와 전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구도체 문제를 딱 마주하셨을 때 먼저 이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빨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각각에 맞는 공식과 해결 방법을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